안녕하세요. 노스아메리카 해픽 트럭커입니다. 여기는 캔사스입니다. 캔사스 시티 80km 정도 남겨놓고 지금 어제 여기 그 트럭스탑에서 자고 오늘 이제 드라이빙 타임이 2시간 30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오늘 저녁 이제 12시가 넘으면은 새로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리셋을 안 하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리셋을 하면은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올해 24일 날 도착하는 시간이 안 맞아요. 1시까지 딜리버리가 이제 그 캐나다에 도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룰은 8일에 70시간이고요. 캐나다 룰은 이제 7일에 70시간을 이제 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8일 동안에 70시간을 못 채우면은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왜 그러냐면은 이제 8일 동안에 70시간이 뭐 7일만 해도 70시간이 채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러니까 34시간, 이제 7일 운행하고도 이제 70시간이 채워져 버리면은 이제 34시간을 리셋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다시 70시간이 생성이 돼요. 근데 만약에 중간쯤에 하루 정도 이제 그 시간이 운행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날이 이제 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첫 스타트부터 이제 8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7일을 더해도 70시간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8일까지 가도. 그런 경우는 이제 8일째 되는 날 다시 그러니까 9일째 되는 날 이제 8일 전에 게 이제 시간이 올라와서 더해도 70시간이 안 되죠. 중간에 비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중간에 시간이 많이 빈 경우는 이제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34시간을 다 리셋을 해가지고 다시 70시간을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로 들어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리셋을 여기서 미국에서 이제 따뜻한 데 해도 되는데 또 딜리버리 타임이나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내가 좀 더 융통성을 부려서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일 10시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다도 이제 밀어내기 중간에 제가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많이 지체를 했어요. 그날 운행 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어내기를 해도 이제 충분히 시간이 이제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가고요. 또 이제 다른 드라이버 분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리셋을 해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가야 될 때, 내가 4일 이상을 가야 될 때는 그렇게 해서 리셋을 완전히 해서 가는 게 낫죠. 근데 저는 지금 캐나다까지 가는 시간은 지금 1000마일 남았어요. 1000마일. 그렇기 때문에 뭐 이틀 안에 가는 거죠. 하루 반이면 갑니다. 1000마일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1600km니까 하루 이제 10시간에서 11시간 이제 운행 첫날 한다 하면은 그 다음날은 뭐 한 600km 정도 가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밀어내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캐나다하고 또 미국하고 룰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또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이제 그 보도까지, 캐나다 보도까지 또 시간을 계산해서 미국에서 70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캐나다 보도만 넘어가면은 이제 캐나다는 이제 7일에 70시간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생성이 돼 있어요. 아주 싸가지 없는 놈. 그냥 바로 옆으로 치고 들어오네요.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가면은 또 여유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넘어가면은 무조건 캐나다에서는 다시 캐나다 또 그 룰에 의해서 또 시간이 생기고 있어요. 그 7일 전에 있었던 거 그 시간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캐나다로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캐나다 트럭커들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최대한 이 DOT 규정을 준수하면서 거기에 그 허용된 그 룰에 의해서 제가 이제 융통성을 부리면서 이제 운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간을 절약하고 이제 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트럭 드라이버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금방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이걸. 이제 한참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물론 이제 캐나다, 미국에서 11시간 규정, 캐나다에서는 13시간 규정, 이제 이것을 반드시 지키면서 이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캐나다하고 이제 미국의 그 차이, 또 2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10시간 이제 하루 운행 시간을 보도까지 가는데 10시간 30분이 걸린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캐나다만 가면은 이제 2시간이 또 다시 생겨요. 그래서 2시간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1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시간하고 계산해서 보도까지 가서 일단 넘어가는 또 그런 방법을 해서 2시간을 운행 시간을 늘려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 넘어올 때는 캐나다에서 이미 12시간을 운행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은 11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운행 시간이 작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 규정을 따르고 캐나다 들어가면 이제 캐나다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 ELD 이제 새들라이트가 자동으로 딱 국경을 넘어가면은 시스템이 딱 바뀌어요. 캐나다 룰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드라이빙 시간이 얼마 남았구나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여기 트럭스타까지 오는데 미국에서 11시간의 드라이빙 시간을 1분 남겨놓고 트럭스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트럭스탑에 딱 도착할 때까지 제가 드라이빙 시간이 10시간 58분 44초였습니다. 그러니까 1분 14초는 되면은 이제 그 드라이빙 시간이 오버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퍼지널 컨비니언스라는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이프티 파킹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리를 할 때 뭐 트럭 드라이버들이 장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식품이 떨어졌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또 이제 그렇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드라이빙 타임이 잡히지 않는 이제 그런 또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정쩡하게 뭐 중간에 이제 그 네스트 에어리아도 없고 그 다음에 트럭 스탑도 없어가지고 뭐 한 20마일만 가면은 이제 뭐 네스트 에어리아나 이제 트럭 스탑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 그 11시간이 도달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전에 이제 적당한 위치에 설 수가 있으면은 잠깐 이제 차가 멈춰야지만 이 시스템을 전환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퍼지널 컨비니언스로 놓고 가면은 그냥 그 드라이빙이 안 잡히고 계속 오프듀티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퍼지널 컨비니언스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제가 11시간 이제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퍼지널 컨비니언스를 쓰고 이제 왔어요. 이제 트럭스탑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10시간 후에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중간에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DOT에서 봤을 때는
미국 교통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운행 시간을 늘리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퍼지는 컨비니언스를 마지막에 필살기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수면을 취하고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저는 이제 쓰거든요. 네, 그렇게 뭐 꼭 그렇게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정쩡하게 중간에 그 네스트 에어리아가 있기는 있었는데 어정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트럭 스탑을 가게 되면은 이제 아침에 이제 프리트립을 하면서 샤워도 하고 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아끼면서. 그런데 이제 네스트 에어리아에서 자면은 샤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또 네스트 에어리아 아니 트럭 스탑 가가지고 또 뭐 샤워하고 그렇게 하려면 또 시간을 또 소비를 하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트럭 스탑에서 이제 모든 것을 아침에 이제 주유할 일이 있으면 주유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걸 세팅해서 이제 출발을 하면은 중간에 딱 한 번만 쉬면 돼요. 그러니까 8시간 전에 딱 30분만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 되거든요. 이제 그것도 법으로 또 이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30분에 이제 중간에 식사 시간도 겸하면서 이제 거의 30분보다도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소요가 되죠. 네,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운행하는 데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간에 불필요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치 좋은 데 세워놓고 뭐 드론도 촬영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충분히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럭 드라이버들은 이 로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로고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를 잘 맞추고 다녀야 되고 이 두 가지만 잘 하고 이제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게 무조건 뭐 안전 운전은 기본이죠. 뭐 안전 운전을 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에 없으면은 뭐 트럭 드라이버를 할 수 없으니까 기본은 안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제 DOT 교통 관할하는 부서에서 이제 우리를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이제 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무게가 각 축당 무게가 잘 배분이 됐고 전체 무게가 오버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서류 점검하고 이제 캐나다 트러커들은 이제 보도 서류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고요. 이제 그리고 출발을 했다 하면은 이제 DOT, ELD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HOS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거 미국 정확한 이제 뜻은 이제 Hour of 이제 Service라고 그러는데 HOS라 그래요. 이 규정을 정확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을 해야 될 때는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인스펙션을 해야 되는 부분에는 인스펙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시간이 오버되지 않게 반드시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HOS가 문제가 되면은 일단은 이제 아무 일이 없어도 DOT의 인스펙션에 걸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벌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가 이제 골치 아픕니다. 이게 만약에 HOS 규정을 안 지키고 갔다 그러면은 사고가 나면은 그게 이제 민사건이 아니라 형사건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체포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음주나 마약 이런 것은 당연히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은 뭐 그걸 하지 말아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트럭 드라이버를 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면은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트럭 드라이버들 정기적으로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이제 드롭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또 사고 나자마자 바로 또 드럭 테스트를 해가지고 다른 게 문제 없다 해도 드럭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물을 제출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기본이 돼야 되는 것들 그런 거고, 나머지들은 이 룰을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ELD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바이올레이션 이제 위반이 되기 전에 이제 경고를 주고 이제 그걸 더 이상 운행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제가 이 규정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멈추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미국 캐나다 트러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활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면은 그냥 또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밖에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정쩡하게 딜리버리 시간이 어정쩡하고 이럴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딜리버리 뭐 한 20마일만 가면은 딜리버리인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11시간 때문에 그 규정에 걸려가지고 못 간다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즘에 법은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좀 융통성 있게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이제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드라이빙 타임이 2시간 44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프리트립 15분 하고 그리고 이제 2시간 30분을 가지고 지금 그 거리만 갑니다. 그러면 오늘 가면은 일단은 100마일 좀 한 220km 정도, 240km를 이제 2시간 반에 가야 되는데 예, 그게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거 마지막 가서 제가 퍼지는 컨비니언스를 약 5분에서 10분 정도를 써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도로 사정에 따라서 제가 지금 75마일로 간다고 계산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제 시간하고 7분이 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 속도는 이제 66마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가 돼요, 시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근처 마지막 이제 한 5분 남겨놓고 적당한 이제 안 되면 이제 갓길에 세워서라도 일단은 그 ELD를 시스템을 이제 전환시키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 트럭 스탑에 도착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트러커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HOS의 규정이랄지 미국의 캐나다의 그 시간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자세한 것은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또 그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실감이 나지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는 이렇게 법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지만이 되는구나. 이게 이제 한국의 트럭 시스템하고 이제 미국의 캐나다의 이제 트럭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국가가 그 트럭의 수면을 관리합니다. 그때 한국은 이제 본인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잠을 일정에 따라서 2시간 자고 하고 3시간 자고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트럭커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잠을 못 자가지고 힘들다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이제 들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트럭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트럭커들이 사고가 나면은 몇십 년 전부터 무슨 잠을 못 자서 그랬다고 해서 이걸 제도로 고쳐야 된다 말로만 떠들지, 이거 아직도 그런 거 하나도 이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안 고치고 그냥 하는지. 아무래도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운송 회사들이 본인들의 수입이나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하여튼 미국과 캐나다는 규정대로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35번을 타고 이제 캔사스시티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저는 이제 이 35번을 타고 이제 계속 위쪽으로 북쪽 방향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 동안에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짝수 번호를 타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 여기 이제 캔사스 쪽에서 이제 35번을 타고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캐나다가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야지만이 캐나다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약간 또 동쪽으로 가다가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접근하게 될 겁니다. 날씨도 좋고요. 지금 현지 시간은 12시 33분입니다. 지금 중부 대륙에 이제 센트럴 타임이고요. 중앙에 있는 중부 타임이고, 토론토는 지금 1시 34분입니다. 현재 기온은 8도고요. 날씨는 아주 화창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동부 쪽에 이제 눈이 많이 내렸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갈 때 또 눈을 만나게 될는지는. 그래도 이제 뭐 산악 지역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계속 이제 평지를 통해서 이제 캐나다까지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눈이 많이 와도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해발 300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죠. 계속 내려왔습니다. 중부로 오면서 중앙으로 오면서 이제 그 지형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뉴멕시코나 그 애리조나나 이런 데서는 뭐 2,400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이제 중부 대평원에 오면서 이제 해발 300까지도 이제 떨어졌습니다. 아주 날씨 화창한 캔사스에서 햇빛 트럭터였습니다.